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정다은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손님, 주문 받아드릴게요라고 말해야 할 순간 그녀는 카페 밖에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갔죠. 그 순간 CCTV에 찍힌 장면 하나가 그녀의 해고 통보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악할 반전.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성화그룹 박기태 회장. 당신이 그날 나를 도운 천사인가요? 라며 그의 아들 박도현이 찾아오고 다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제안을 내밉니다. 과연 그녀는 우산 한 번 씌워준 대가를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매일 올라오는 인생 반전 스토리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제작진에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는 나도 이런 우연한 행운이 찾아왔으면 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정다은은 10시 정각에 카페 문을 열고 커피 머신에 전원을 켰죠.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비 소식은 없다고 했던 일기예보를 믿고 우산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니저로 일한 지 이제 2년 차. 다은이는 매일 아침 커피 향에 섞인 단내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매니저가 되었고, 비록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과 정을 쌓아가는 일상이 소소한 행복이었죠. 정 매니저, 오늘도 일찍 왔네. 항상 고마워. 본사에서 보낸 공지 메일을 확인하던 다은이는 고개를 들어 한유림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유림은 언제나 밝은 에너지로 다은이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뭘. 그나저나 오늘 본사에서 신팀장이 온대. 점검한다고. 다은이의 말에 유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팀장은 이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냉정하고 규칙에 엄격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실적과 매출만 중요시하는 그의 점검은 언제나 카페 직원들에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어쩌지? 지난번에 우리 카페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유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다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걱정 마. 우리 열심히 하면 돼. 오늘 특별 이벤트라도 해볼까?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챙겨오지 않은 손님들께 일회용 우산 드리는 거 어때? 유림은 다은이의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또 그러려고? 지난번에도 내가 사비로 준비한 거 알아. 본사에서 승인 안 난 이벤트라고 신 팀장이 엄청 뭐라고 했잖아. 다은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규정대로만 하라는 본사의 방침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손님들의 미소를 위해서라면 조금의 희생쯤은 괜찮다고 늘 생각했으니까요. 괜찮아. 오늘은 내 직감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비가 어느새 폭우로 변해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죠. 예보에 없던 갑작스러운 비에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행인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다은이의 시선이 카페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비를 피하려는 듯 카페 처마 밑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흠뻑 젖은 회색 머리카락, 낡고 허름한 옷차림. 얼핏 보기에 노숙자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다은이의 눈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손님, 지금 주문받고 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카운터 앞에 선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은이의 시선은 여전히 밖에 쓰러진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다은이는 유림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주문 좀 받아줄래? 저분 좀 도와드려야겠어. 유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하필 손님이 많은데. 신 팀장도 곧 올 텐데 괜찮겠어? 하지만 다은이는 이미 카운터를 벗어나 우산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노인에게 다가간 다은이는 우산을 그분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노인은 희미한 눈빛으로 다은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고
창백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지? 난 집에. 다은이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어깨를 감싸며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 순간 카페 유리창 너머로 신 팀장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팔짱을 낀 채 다은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에 카페를 비운 것,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한 것.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노인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는 절대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다은이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카페도 신 팀장도 규정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생명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다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해명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낯선 풍경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신 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다은이를 발견하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다은 씨. 마침 잘 왔네요. 여러분께 공지할 게 있어서 모였는데 당신이 주인공이니 들어보는 게 좋겠군요. 다은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림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제 정다은 씨는 근무 시간 중 무단으로 업무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게다가 본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 판단으로 카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했죠. 그 결과 대기 중이던 손님 3분이 불만을 제기하셨고 그중 한 분은 본사에 직접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다은이는 놀라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응급 상황이었잖아요. 노인분이 쓰러져 계셨고 신 팀장은 다은이의 말을 손짓으로 자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경비원을 부르거나 다른 직원에게 부탁했어야 했죠. 매니저로서 자리를 비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은이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논의한 결과 정다은 씨는 오늘부로 해고 조치합니다. 개인 물품은 오후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은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단 한 번의 일로 이렇게 되다니. 다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적어도 그 노인분은 괜찮으신가요? 다은이의 물음에 신 팀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카페의 이미지와 매출입니다. 다은이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직 유림만이 눈물 어린 눈으로 다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라커룸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다은이에게 유림이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너를 변호했어야 했는데. 다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뭐, 어차피 이 일이 천직은 아니었잖아. 하지만 다은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그녀에게 단순한 수입원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인사,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 바쁜 시간에도 서로를 돕던 동료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다은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맑게 갠 하늘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다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 상황이라면 또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집에 도착한 다은이는 바로 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면접마다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뭔가요? 다은이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노인분을 도와드렸는데 회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누구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채용 연락은 오지 않았죠. 어떤 회사도 규정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직원을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취업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다은이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죠. 그래도 다은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고 새로운 면접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다은이는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누군가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지난주 비 오는 날 카페 앞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운 따뜻한 여성을 찾습니다. 그날의 선행이 잊히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은이는 놀라서 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글쓴이는 그날 카페 앞을 지나가다 우산을 씌워주며 노인을 돕는 다은이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행동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고요. 댓글에는 여러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다니 감동이네요. 그 여성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은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다은이는 눈을 떴습니다. 새 직장을 찾기 위해 오늘도 세 곳의 면접이 잡혀 있었죠. 간단히 아침을 먹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다은이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정다은님 맞으신가요? 다은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도현 성화그룹 복지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화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건설 재벌로 알려진 기업이었죠. 성화그룹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을 찾아왔습니다. 다은이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화그룹 회장. 자신이 도운 사람이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니 너무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박도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비 오는 날 카페 앞에서 쓰러진 노인분께 우산을 씌워주시고 구급차를 불러주신 분이 맞으신가요?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 박기태 회장님이십니다. 다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도운 노인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그제서야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 네, 제가 도와드렸긴 했습니다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어르신께서는 괜찮으신가요? 박도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날은 간병인 몰래 외출하셨다가 길을 잃고 헤매시던 중이었습니다. 만약 다은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다은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박도현은 스마트폰을 꺼내 커뮤니티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을 본 후에 카페 CCTV도 확인하고 여러 경로로 수소문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신 은인을 꼭 찾고 싶었거든요. 다은이는 갑자기 손님 대접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은이의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준비하면서 다은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필 면접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차를 내오며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박도현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하나 있습니다. 다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안이요?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성화복지재단에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다은님 같은 분이 우리 재단에 필요하다고요. 다은이는 놀라서 차를 마시다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카페 매니저였을 뿐인데 재단 일은 전혀 경험이 없어요. 박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다은님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을 도우셨어요. 그런 진심과 따뜻함이 저희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다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화그룹의 복지재단이라면 굉장히 큰 규모일 텐데 자신 같은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박도연은 설명했습니다. 재단 이사 보좌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이죠. 다은님의 따뜻한 시선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은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너무 큰 자리처럼 느껴졌고 이런 제안을 받는 것이 자신의 선행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고맙지만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했을 법한 일인데 이런 제안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럽네요. 마치 제 따뜻함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요. 박도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은님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이 우리 사회를 위해 더 큰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물론 결정은 다은님의 몫입니다. 다은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면접이 있어서. 박도현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명함입니다. 결정되시면 연락주세요. 그는 다은이에게 명함을 건넨 후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은이는 명함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까? 이건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면접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는 다은이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요. 면접장에서 나오는 다은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세 곳의 면접 모두 비슷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었고 어느 곳에서도 확신을 주는 반응은 얻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다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전에 만난 박도현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화그룹 복지재단의 이사보좌직. 분명 큰 기회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특별한 대우의 이유가 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내 행동의 진정성을 스스로 의심하는 일이 아닐까?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다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름 모를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다은 씨, 안녕하세요. 카페 신 팀장입니다. 다은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을 해고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신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다은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사에서 재검토한 결과 다은 씨의 해고가 너무 성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복직하시면 어떨까요? 심지어 매니저에서 지역 슈퍼바이저로 승진도 가능합니다. 다은이는 의아했습니다. 일주일 전 매정하게 해고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신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성화그룹 박기태 회장님이 다은 씨가 도와준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다은 씨를 찾아갔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다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건 자신이 아니라 성화그룹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가 혹시 성화그룹과 관계가 생길까봐 불안하신 거군요. 신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아니, 그런 건. 물론 회사로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진심으로 다은 씨의 행동이 재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다은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 팀장님,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회사의 가치관과 제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네요. 전화를 끊은 다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명확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다은이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나 길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박도현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현, 성화그룹 복지재단 이사장. 손을 뻗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절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까? 다은이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SNS에 올라온 글이 생각났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그 게시물을 다시 찾아보았죠.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그 여성분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은이는 화면을 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때 다은이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유림이었습니다. 다은아, 어떻게 지내? 다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일을 유림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박도현의 방문부터 카페에서 온 전화까지. 유림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라면 성화그룹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런 기회 쉽게 오지 않잖아. 다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왠지 내 행동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해. 그리고 그렇게 큰 자리.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유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다은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한 행동은 순수했고 그게 누군가의 눈에 띈 거야. 이건 거래가 아니라 인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한번 도전해봐. 안 맞으면 그때 그만두면 되잖아. 통화를 마친 후 다은이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유림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결국 다은이는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다은이가 도와준 박기태 회장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다은 씨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다은이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기태 회장은 다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나를 도와준 천사구나. 다은이의 작은 거실에 의외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기태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은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아들 박도현은 공손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급하게 준비한 차를 내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박기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별것 아닌 일이 아닙니다.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다은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기태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말을 더듬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 치매의 초기 증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박기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내 아들이 다 조사해왔더군요. 다은이는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박도현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꼭 만나보고 싶어 하셔서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박기태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소.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을 얻고 나서야 깨달았지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따뜻한 인간관계와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숙연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심지어 자신의 일자리까지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낯선 노인을 도왔소.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더 필요합니다. 다은이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 상황에서 누구나 했을 법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기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소. 내가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오직 당신만이 멈춰서서 나를 도왔소. 다은이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박기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제안한 일 생각해 보셨나요? 다은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너무 큰 자리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행동이 뭔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합니다. 박도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은 씨,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다은 씨 같은 분이 우리 재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태 회장이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질 겁니다. 다은이는 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다은이의 손을 찾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당신이 보여준 그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 재단을 통해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게 퍼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은이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고 자신이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요. 박기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들이 떠나기 전 박기태 회장은 다은이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다은이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기태와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입니다.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던 시절이었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다은이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나눠주다니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기태 회장과 박도현이 떠난 후 다은이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은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이는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씨.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도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다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박도현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다은 씨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진심 때문이니까요. 통화를 마친 후 다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장 새로운 시작. 성화복지재단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서
다은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긴장되네.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한 다은이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으며 여기저기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정다은님 1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박도현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다은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다른 기대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자신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7층에 도착하자 박도현이 직접 다은이를 맞이했습니다. 다은 씨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그는 다은이에게 재단의 구조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화복지재단은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약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는 이사보좌직으로서 새로운 캠페인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무엇보다 다은 씨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재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거라 믿습니다.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시선이 과연 이런 대규모 조직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도현은 다은이를 그녀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 그리고 세련된 가구들. 카페 매니저였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나요? 다은이의 질문에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곳이 다은 씨의 사무실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다은이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보았습니다. 너무 호화롭게 느껴져 어색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좋은 사무실을 쓰나요? 박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사급만 이런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다은 씨는 이사보좌직이니까요. 다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던 매니저였는데 이제는 대기업 재단의 중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다은이는 재단의 기존 프로젝트들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도현은 그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다은이는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소문이 파다해요. 모두 다은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박도현의 말에 다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소문이요?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에 대한.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의 특별한 부탁으로 온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모두 다은 씨의 실력으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다은이는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혹시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 노인 복지와 관련된 것이 있나요? 박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양로원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왜 물으시나요? 다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치매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길을 잃는 노인분들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박도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은이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 세계는 낯설고 버거웠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다은이는 유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때, 첫 출근은? 유림의 밝은 목소리에 다은이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야. 모든 게 너무 크고 낯설어. 내가 과연 여기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유림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카페에서도 항상 남달랐잖아.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돼.
다은이는 유림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자신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화려한 사무실이나 높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집에 도착한 다은이는 컴퓨터를 켜고 노인 복지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그녀는 자신만의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길이었지만 다은이는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잇는 다리. 다은이가 기획한 새 프로젝트의 이름이었습니다. 성화복지재단에 합류한 지 석 달, 그녀는 치매 노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프로젝트의 런칭 행사 날이었습니다. 재단 강당은 내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부 관계자, 의료 전문가, 협력기관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다은이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박도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는 다은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부탁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조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서. 박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은 씨는 분명 잘하실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쏟은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질 거예요.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다은이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자 긴장감이 몰려왔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첫 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다은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마음의 길, 기억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두려움과 혼란을 상상해 보셨나요? 청중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다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석 달 전 비 오는 날 길을 잃은 한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억까지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은이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을 잇는 다리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위치 추적 시스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관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많은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다은이의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각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은 계산 없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다은이는 준비해온 자료와 지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은이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각 기관의 대표들은 협력 의사를 밝혔고 언론사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정부 관계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준비 중인데 성화재단과 협력하면 좋겠네요.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던 그녀가 이제는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니. 행사장 한쪽에서는 휠체어를 탄 박기태 회장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다가가자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잘했소, 정말 잘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군요. 다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모두 당신의 공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룬 결과죠. 그때 박도현이 들뜬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은 씨, 대단해요. 벌써 몇 개 기관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소식이 실시간 뉴스에 올라가고 있어요. 다은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많은 관심이. 박도현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도움은 계산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다은 씨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성화그룹은 프로젝트 런칭을 축하하는 만찬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만찬에는 재단 임직원들과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죠. 다은이는 주인공으로서 많은 축하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식사 중에 박도현이 조용히 다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이 다은 씨가 아버지를 도와주신 날로부터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다은이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었군요. 박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운명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00일 전 당신이 한 작은 선택이 오늘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다은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단지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 다은이는 자신의 삶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프로젝트 런칭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음을 잇는 다리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치매 노인 가족들의 참여가 이어졌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정다은이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 다은이는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프로젝트가 국제복지 포럼에서 올해의 혁신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축하해요, 다은 씨. 정말 대단해요. 박도현은 흥분된 표정으로 다은이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샴페인 병이 들려 있었죠. 이 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거예요. 국내 기관이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은이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큰 상인 줄 몰랐어요. 박도현은 샴페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이제 다은 씨는 국제적인 인물이 되셨네요. 다음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은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제가 그저 우산을 씌워준 것뿐인데. 박도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에요. 다은 씨는 그저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그 순수한 마음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다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내민 손길이었을 뿐이었죠. 다은이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우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카페에서 해고된 그녀가 오히려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반전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다은이를 해고했던 카페 본사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깨달았고 이미지 회복을 위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은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그 카페 체인에 등을 돌렸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다은이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면 됩니다. 국제복지 포럼에서의 시상식 날, 다은이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활동가들 앞에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비 오는 날 쓰러진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박기태 회장님과 박도연 이사님, 그리고 함께 일해온 모든 동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치매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다리를 놓아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은이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박도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다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해서 실수하진 않았나요? 박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완벽했어요. 다은 씨는 항상 진심을 전달하는 법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이 역시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은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다은 씨, 시간 괜찮으시면 제네바 호수가 보이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같이 저녁 먹으러 가실래요? 박도연의 말에 다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은이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 오는 날 한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그 작은 선택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따뜻한 비가 되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다은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따뜻함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우산을 씌워줄 순간들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민다면 우리도 다은이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